자, 6학년 1학기 사회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배우기 전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 가계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과서 85쪽에서 88쪽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가계의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과 합리적 선택은 왜 필요하고 또 합리적 선택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어공주 이야기 다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어공주는 뭐가 되고 싶었죠? 네,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어공주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리였어요. 자, 그런데 다리를 얻을 수 없을까 고민하던 인어공주는 마녀를 찾아가지요. 마녀는 다리 만들어줄 수 있다 합니다. 대신에 공짜는 없죠. 다리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인어공주는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죠. 사람이 되어서 왕자를 만나기 위해 다리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하고 다리를 포기할 것인가. 결국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다리를 선택을 하고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때 인어공주가 다리를 얻기 위해서 잃어버리게 된 것, 그러니까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목소리, 이런 거를 경제에서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기회비용이 뭐라고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 즉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선택에는 언제나 대가, 다시 말해 잃어버리는 것, 기회비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 상황에서 언제나 기회비용이 얻는 것보다 크지 않도록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내가 얻게 되는 것보다 크지 않도록 하는 선택, 이런 것을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가계의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가 상태가 안 좋네요. 자, TV도 사야 되겠고, 아이고, 이 언제적 휴대폰이에요? 휴대전화도 좀 바꾸고 싶고요. 최신 폰으로, 아니면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라도. 자,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너무 느려. 컴퓨터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물건이 더 급하고 어떤 물건을 먼저 사야 하는가, 다시 말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가계의 합리적 선택의 첫 번째 조건, 우선순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계의 합리적 선택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물건을 사게 되더라도 가격을 따져볼 수도 있겠고요. 또 디자인이 예뻐야 된다. 나는 디자인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무엇보다 성능이 좋아야지, 이렇게 성능을 따져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기준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은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내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기준으로 고를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가계의 합리적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다?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계 합리적 선택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금액, 즉
단순 비용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다시 말해 기회비용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용과 기회비용 모두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얻도록 하는 소비가 합리적 소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합리적 소비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자, 자동차를 사기 위해 돈도 모았고 어떤 자동차를 살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뭐 적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라야 되겠죠. 다시 말해 합리적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대의 서로 다른 회사의 자동차가 성능도 가격도 디자인도 모두 만족합니다. 자,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A 회사의 자동차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같은 가격에 비슷한 성능과 디자인이었는데 중고차 시장 가격을 알아보니까 A 회사의 자동차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A 회사의 자동차가 중고차 가격이 더 높았어요. 신차 가격은 비슷한데, 자, 이럴 때 신차를 구매하려면은 이왕이면은 나중에 팔게 될 때, 나중에 차를 중고차 시장에 팔게 될 때 가격이 기회비용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덜 잃어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착한 소비의 예입니다. 철수는 초콜릿을 사 먹고 싶어요. 자, 역시나 가격은 두 제품이 같은데 양은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런데 철수는 같은 가격에 오히려 양이 적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이 많은 초콜릿은 일본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수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양이 적더라도 국산 제품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비용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을 하거나 또 때로는 지구 환경이나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 이런 소비를 착한 소비라고 말합니다. 가계의 합리적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전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일명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보다는 마음의 안정, 심리적인 안정을 더 추구하는 일명 가심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계 합리적 선택인데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가계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를 할 때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이왕이면 적은 비용에서 큰 만족을 얻도록 소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비용, 디자인, 성능, 가치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자신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계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업은 또 어떻게 합리적 선택을 하는가, 기업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뿅.